네, 목요일에 함께하는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추념식을 보니까 현역 군인인 연예인들이 네. 군복 차림으로 나와서 애국가를 제창하던데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 아이고 또 연예인들도 군인일 때는 네. 군복 입고 노래하는 게 훨씬 더 멋있고 어울리고. 네, 더 잘 어울려요. 네. 확실히. 그 연예인들 군복이 왠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네. 보면은 너무 잘 어울리는 일단 거예요. 몸들이 좋잖아요. 몸들이 기본적으로. 좋아서. 네, 뭐 하긴 외모가 훌륭한 사람들은 네. 뭘 입어도. 네. 그럼요. 그런데 이 군인은 당연히 군복을 입는 건데 군인이 아닌 사람, 뭐 밀리터리 룩이라고 패션도 있는데 네. 최근 대법원이 인터넷으로 구형 군 전투화를 판매하려던 30대에게 무죄를 확정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런 법이 하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그걸 일명 군복 단속법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는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을 위해서 이를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년여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남성이 네. 2017년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지금 신는 전투화 말고 네. 구형 전투화 두 켤레를 한 켤레를 이제 2만 원에 판다라는 네.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아,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그 법에 딱 걸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다가 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1심 유죄가 나왔어요. 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제 결국 무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이런 거예요. 왜 군복을 민간이 입는 걸 단속을 할까? 일단 군이 작전하는데 일반인하고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네, 혼동되니까. 혼동의 우려. 그다음에 군수품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 있어야 될 게 왜 바깥에 나가 있지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 네. 때문이니까 현재 지금 군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군복이나 네. 군화를 판매하면 이 법에 걸리지만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작전에 쓰이지 않고 군인들이 착용하지 않는 구형이라면 옛날 거. 그러면 이 군복단속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네. 그렇긴 하네요. 일단 뭐 지금 당장 입는 게 아니라 옛날 지난 거니까 뭐 10년 전, 20년 전 거면은 그럴 수 네. 있겠다 싶은데 네. 그러면은 뭐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다른 군복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군복단속법 하면 조금 전에 아까 앵커도 얘기했지만 밀리터리룩이 요즘 유행인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기 네. 밑에 약간 저기 그 바지 밀리터리룩 그러면 그거 다 처벌받는 거냐? 그거 파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네. 이제 옛날에는 거의 아마 이 과거의 군복 아니면 과거의 군화를 팔아도 처벌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네. 근데 처음에 만들 때 이게 뭐 아주 옛날로 가면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상황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무장공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음. 간첩들이 우리나라 군복 입고 뭐 북한군 군복 입고 내려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위장을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처벌을 했는데 아. 지금은 이 군복 같은 걸 유사하게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영업의 자유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저처럼 저는 밀리터리 별로 안 입는데 네네. 그런 거 바지 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또. 그러니까 이 범위를 점점 좁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지금 군인들이 입는 군복이나 군화를 파는 거 네.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만 처벌하겠다고 한다는 것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좀 있는 거죠. 네. 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네.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저 군복 입고 다녔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점퍼. 그래서 왜 1년 그러셨어요 도대체? 군복 단속법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니 그 1년 내내 입고 다녔더니 선배들이 너 그 교복이냐 막 이랬었는데 진짜 네.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였군요. 되게 오래전이에요. 네. 아무튼 근데 민간인들이 군복을 입으면 어쨌든 안 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있는 군복. 지금 현재 군에서 착용하고 있는 군복이나 군화를 착용하는 거는 이제 이 법에 위반이 되는데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리터리룩을 입고 다닌다거나 밀리터리룩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네. 그럼 뭐 패션일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군복을 입고 제대를 해서 네. 예비군 훈련을 할 때까지 입잖아요. 그리고 음. 예비군이 다 끝나면 군복은 필요 없어지는데 네. 그러면 이거 버리긴 좀 아깝고 네. 팔 수 없어요? 이거를요. 지금 현재 예비군들이 입는 옷이라면 팔면 이 군복단속법 위반입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좀 옛날 거, 옛날 요즘 안 거. 입는 거 그런 것들이라면 이번 판례 태도를 지켜보면 아마도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을 했으니까 그러네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군복을 본인이 입었던 거, 소지했던 것들 만약에 지금도 군인들이 입고 있다면 예비군이 입고 있다면 처벌될 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제대할 때 입고 나온 그 군복을 네. 지금 판매하는 거는 지금 입는 거라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옛날 거면 괜찮아도. 네. 근데 내가 계속 추리닝처럼 계속 입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군복단속법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죠. 판매를 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걸 처벌하는 거지. 네. 내 걸 내가 입고 다니는 걸 처벌을 못합니다. 뭔가 영리가 그렇죠. 개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이제 민간인과 군인을 식별하기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내 군복 내가 그냥 아유 모양 좋은데 이거 입고 다녀야지라는 것까지 처벌하는 건 이 구속 요건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내가 입은 거는 계속 네. 입어도 된다. 네. 이게 또 연관된 건지 모르겠습만요즘 보수단체 집회 현장을 보면은 네, 맞아요. 그 유난히 군복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런데 그게 과거에 본인이 입던 건지 사서 입으신 건지 저는 구분을 전혀 못하겠으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입는 건 처벌 안 해요. 입는 건. 그걸 파는 걸 처벌하는 거지. 역시 영리가 개입되지 네,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괜찮다. 이거를 어디다가 팔거나 아니면 어디선가에 샀으면 그 판 사람이 처벌이 되는 거지. 이 군복 지금 나는 그래도 그 애국심과 그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입고 다니겠다 이런 네. 것까지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고요. 네. 이 군복단속법이 한번 헌법재판소로 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옛날에 저거 6.25 끝나고 그 막 지나가지고 만든 건데 네. 야 요즘 사람들 일반인들이 군복 입고 다니면 그게 헷갈리냐. 그치. 머리 모양만 봐도 딱 아는데. 한이하게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 영업의 자유 침해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파나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관련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헌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명은 위헌 의결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네네. 3명이. 이게 요즘 제가 아까 말한 그대로. 네네. 그게 왜 헷갈려 요즘에. 그렇죠. 군인들이 군복 입은 거하고 일반 입은 거 딱 보기만 해도 딱 차이가 보면, 나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간첩 내려서 무장공비가 내려오고 이런 시대 상황이 다른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면 법도 없어져야지라고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아직 그 헌법재판소 6명의 재판관은 그래도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작전 같은 것을 할 때 좀 오인할 가능성들도 있고 네. 어쨌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헌 판결을 안 받았으니까 법원에서 최대한 줄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좁게 범위를 그렇죠. 좁혀서. 옛날 같으면 진짜 한 1960년대로 생각해 보세요. 밀리터리 처벌됐을걸요? 팔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왠지.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분위기가 법조항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법조항을 최대한 줄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네. 봐야 되겠군요. 네, 그나저나 그 매주 목요일마다 백성문 네. 변호사가 온갖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개인 사정 그러니까요. 때문에 더 이상 이 코너를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비보를 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네, 이제 제 코너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름 저도- 달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사실 저는 그런 코너인 줄 모르고 왔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그런 코너가 만들어져서 저도 계속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만 네. 뭐 저도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라디오 진행을 하는데 이 시간에 또 같이 방송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겹쳐서 네, 제가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셔서 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 너무 아쉬워요. 가다가 발병 납니다. 네. 사실 저도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다른 얘기보다 법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그런 건데. 진짜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엉뚱한 거 그 질문했는데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시기 전에 네. 평소 이제 변호를 하시거나 각종 판례 사건들 많이 접하셨을 거잖아요. 청취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랄까? 뭐 이런 거 꿀팁 하나만 좀 알려주고 가세요. 일단 법하면 좀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 생활에서 정말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게 다 법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법이라는 걸 좀 먼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하다 보면 나오는 조그만 그런 팁들 몇 개만 알아도 생활하는데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법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그냥 법도 우리 생활에 그냥 이게 말 그대로 사회의 약속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회의 약속이 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숙지하시면 그러면 분쟁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살 때 편합니다. 살 때 편하다. 네, 살 때 편해. 그러니까 네. 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당장 뭔가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것 같다. 그건 뭐 이렇게 사소하게는 자동차 사고부터 해가지고 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옆에 만약에 아는 변호사가 없다던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성문 변호사한테 아마 네. 전화를 하겠죠. 근데 전화 많이 와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네.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무슨 조치를 해야 되죠? 일단 아는 변호사가 없다, 이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변호사를 수임하기에는 또 여유가 없는 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각 법원 근처에 가 보면요. 법률 구조공단이 있어요.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누구나 무료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이제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위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은 이게 사건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료로 변론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난 변호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난 어떡하지 하지 네. 마시고 네네. 일단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찾아가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상담은 다 무료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라도 그런 법률적 궁금증 해소하시고 아주 기초적인 생활법률 같은 것들은 네. 사실 요즘에 방송만 많이 봐도 인터넷만 많이 들어도 찾아봐도. 인터넷만 찾아도 네.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숙지를 하고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문백답이었고요.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